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한 거죠. 오만한 아재 정신 못 그런 차렸다. 속에서 내린 그래도 비교적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셨어요. 5년이란 형량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반드시 이건 유죄다. 유죄 주려고 했다는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이 장량 감경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잖아요. 하지 않았죠.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정상 참작을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거 이거를 장량 감경이라고 한다면서요. 이번에는 정상 참작하지 않았다. 깎아주는 거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깎아주는 거 없었는데도 5년 나왔으면 2심 가면은 여기다가 장량 감경을 다음 판사가 해주게 되면 2심 판사가 해주게 되면 5년 밑으로 떨어져서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장량 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어떤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무엇을 가지고 장량 감경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이 재판에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몸통, 뇌물수수의 몸통을 지금 재판을 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여를 먼저 뇌물 공여, 준 것을 먼저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지금 재산의 국외도피와 관련해서 원래 72억을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고 그중에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말 구입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무죄로 한 건데 말 구입 당시는 8월입니다. 그런데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비로 9월부터 돈이 나가거든요. 말은 먼저 구입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당시는 말 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뇌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9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의 고심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재벌들 보면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 게 크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 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2심에서 장량 감경될 가능성 없겠습니까? 과거적으로 했다는 건 이건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한 축이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했다라는 거는 고려 사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 없다. 최소한 지금 예를 들어 재벌계에게 화두할 수 있는 신규 순환 출자 해소, 또 일감 몰아주기, 또 금산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전격적인 무언가를 다 내놓고 모든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재벌개혁을 실천하는 뭔가 나오면 모를까.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재벌개혁에 반한 측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량 감경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심 재판에 가서는 이제 재판부가 어디가 배정이 될지 또 대법원 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진영이 어떻게 꾸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것을 국민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진통이나 내홍이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제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된 분이 그래도 굉장히 법원 내부에서는 인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법원이 이제 취하는 기조 자체가 굉장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좀 뿌리 내려져서 2심 재판부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어지는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이런 분위기가 좀 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보다는 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6개월 정도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 꾸려지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9월 중에 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재판이 이제 다시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쯤 되면 어쨌든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높아야죠, 사실. 왜냐면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1등, 그것도 아주 월등한 1등 기업인데다가 그런 글로벌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고 총수가 본인의 굉장히 큰 이득을 챙긴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양형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중에 가장 낮은 형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주는 시그널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5조 벌었다 그러면 5년 살고 5조 벌면 1년에 1조씩인데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기업인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높이는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대로 판결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에는 이번 1심 재판의 양형은 턱없이 모자라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심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법원 예를 들어 재벌개혁에 화두할 수 있는 신규 순환 출자 해소, 또 일감 몰아주기, 또 금산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전격적인 무언가를 다 내놓고 모든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말 재벌개혁을 실천하는 무언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재벌개혁에 반한 측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량감경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심 재판에 가서는 이제 재판부가 어디가 배정이 될지 또 대법원 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진영이 어떻게 꾸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것을 국민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진통이나 내홍이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제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된 분이 그래도 굉장히 법원 내부에서는 인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법원이 이제 취하는 기조 자체가 굉장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좀 뿌리 내려져서 2심 재판부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어지는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이런 분위기가 좀 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보다는 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6개월 정도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 꾸려지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9월 중에 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재판이 이제 다시 선고가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쯤 되면 어쨌든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높아야죠 사실. 왜냐하면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1등 그것도 아주 월등한 1등 기업인데다가 그런 글로벌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어떤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뭐 개인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한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승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무엇을 가지고 장량감경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이 재판에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몸통, 뇌물수수의 몸통을 지금 재판을 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여를 먼저 뇌물 공여, 준 것을 먼저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지금 재산의 국외 도피와 관련해서 원래 72억을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고 그중에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한 거죠. 아직 정신 못 그런 속에서 내린 뭐 그래도 비교적 의미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셨어요. 5년이란 형량에 대해서는 이게 많다 적다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반드시 이건 유죄다. 유죄 주려고 했다는 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이 장량 감경?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잖아요. 하지 않았죠.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정상 참작을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거 이거를 장량 감경이라고 한다면서요. 이번에는 정상 참작하지 않았다. 깎아주는 거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깎아주는 거 없었는데도 5년 나왔으면 2심 가면은 여기다가 장량 감경을 다음 판사가 해주게 되면 2심 판사가 해주게 되면
5년 밑으로 떨어져서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장량 감경의 핵심은 재판 말 구입입니다. 그게. 예. 그 부분을 무죄로 한 건데 말 구입 당시는 8월입니다. 그런데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비로 9월부터 돈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말은 먼저 구입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그 당시는 말 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내물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9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판부의 고민이라는 거, 고심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재벌들 보면은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 게 크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 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2심에서 장량 감경될 가능성 없겠습니까? 과거적으로 했다는 건 이건 국정농단에 일조했다는 거잖아요. 한 축이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과거에 기여했다라는 거는 고려 사유가 될 수 없고 최소한 없다. 최소한 지금